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에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러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예고한 군사훈련에 최첨단 스텔스기 등 100여 대 항공기도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해역에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긴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부 뉴스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중국군이 낸시 펠로시의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의 동서남북에 장거리포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에서는 이걸 중요 군사훈련 실탄 사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첫날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바로 이미 예고한 타이완 주변의 6개 구역입니다. 모두 11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됐는데요. 타이완 국방부는요, 이 미사일을 둥펑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했어요. 중국군은 발사의 목적을 정밀 타격 능력 점검이라고 했지만요. 누가 보더라도 미국을 겨냥한 분명한 군사 행동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중국의 미사일이 처음으로 타이완 상공을 가로질렀다고요? 일단 미사일의 그 타이완 상공 통과 여부에 대해서 중국, 타이완 양측 모두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지역 가운데 하나가요, 이 타이완 섬이 있으면 이 동쪽 해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미사일이 떨어진 거로 봤을 때 미사일이 이렇게 타이완 영공을 통과한 걸로 보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요, 중국의 미사일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CCTV도 역시도요,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중국의 미사일이 타이완 미사일의 방어망을 뚫어내고 타이완을 통과했다,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중국의 군사작전 과정에서는 11발의 미사일 발사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가운데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정부 중국에 즉각 항의했다는 게 바로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군사훈련에 다연장 로켓 그리고 스텔스기도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언론은요, 최대 사거리가 한 500km에 달하는 말씀하신 다연장 로켓이 타이완 해역 건너편의 푸젠성 핑탄에서 발사됐다고 조금 구체적으로 전했어요. 또 말씀하신 대로 최첨단의 스텔스 전투기, 폭격기, 여기에 공중급유까지 포함해서 무려 한 100여 대의 군용기가 첫날 훈련에 나섰다는 게 현지 언론의 대략적인 보도입니다. 중국군은 타이완 해협 중간선 주변 해역에서요, 20곳 가까운 곳에 이게 탄착점이 형성된 그런 이미지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중국이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번에 표현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군사 행동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설전도 예상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 외교부는요, 이번 군사 행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당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독립과 분열 세력 그리고 외부 세력에 대한 반격이라는 원론적인 그런 얘기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입니다. 늦은 밤에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국민 영상 메시지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은 타이완을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인도 태평양의 높은 거센 긴장 상태를 초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이성 찾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제 걱정은 이번 중국의 화력 시위에 맞서서 미국과 타이완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긴장감이 지금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이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일단 훈련을 주도한 중국군은요, 대변인 성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실탄 사격 훈련 임무는 원만히 완성됐다. 따라서 해당 하늘과 바다에 대한 통제를 해제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대로라면요, 어제를 끝으로는 더는 화력 시위를 안 하겠다, 이런 말로도 들립니다. 그럴 경우에 중국은 이번 무력 시위는 아마 시작부터 짧고 굵은 마무리를 고려했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력 시위가 자칫 미국의 거센 맞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중국 역시도 바라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걸로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미국은 근처에 머물고 있는 항공모함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등 항모 강습단에게 해당 지역에 머물면서 상황을 주시해달라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비교적 차분한 대응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른바 제4차 타이완 해협의 위기로 비화될지 여부는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문제로 미국의 고심이 깊을 텐데 내부적으로는 원숭이 두창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미국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바이든 행정부가요. 원숭이 두창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했어요. 연방 차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바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래서 비상사태, 오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서 이제 미국 연방정부는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자금 확보가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또 질병 퇴치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인력도 이제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죠. WHO가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한 게 지난달 23일 아니었습니까? 물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뉴욕주는요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비상사태를 발령해 놓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백신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다고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유일하게 허가한 원숭이 두창 백신이요. 지네오스입니다. 근데 미국 정부가 확보한 이 지네오스 백신이 약 110만의 분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면역을 하려면 한 사람이 2번을 맞아야 하는데요. 55만 명이 접종 가능한 양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미국의 원숭이 두창 확산 속도 6천 명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속도에 비해서 바이든 정부의 대응 너무 안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상사태 선포는 잘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을 너무 끌어서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말이 지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국제부 이승훈 기자와 함께 중국 타이완 사이의 갈등 그리고 미국의 원숭이 두창 비상사태 선포 소식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